여러분, 미디어를 보다 보면 어떤 장면들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왜 거기에 끌리는지, 왜 그걸 계속 보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게가 많죠. 오늘은요, 한 문화 비평가의 아주 날카로운 시선을 빌려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상하게 계속 반복되는 한 장면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외국의 한 문화평론가가 쓴 아주 흥미로운 에세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평론가는 특정 미디어 장르에 거의 공식처럼 등장하는 한 장면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해석을 내놓는데요. 자,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가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게 느꼈을지도 모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 연기, 그 퍼포먼스의 이면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이 평론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 넘어 그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제안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평론가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는 일본의 특정 미디어 장르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장면, 이제는 거의 클리셰가 되어버린 바로 그 장면에 주목합니다. 도대체 왜 이 장면이 이토록 강력한 상징적인 힘을 갖게 되었는지 그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이 평론가가 말하려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장면의 힘은 단순히 시각적인 자극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스위치를 딸깍하고 누르는 것처럼 보는 사람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금기와 욕망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장치라는 뜻이죠.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주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평론가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는데요. 바로 순수성의 역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분석의 중심에는 배우 소라 엘렌이 있습니다. 평론가는 그녀의 연기를 일종의 현미경처럼 사용해서 이 장면에 담긴 더 큰 문화적 현상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말하자면 그녀의 퍼포먼스에 이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역설이 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한쪽에는 순수함, 지성, 자신감 같은 배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바로 그 순수함이 반대편에 있는 금지된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뭔가 선을 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순수함이 오히려 파괴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평론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그는 배우의 뺨이야말로 순수성의 정점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왜냐하면 뺨은 우리가 부끄러울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가장 솔직한 감정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말 그대로 내면이 비치는 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순수한 공간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욕망이 투사된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흔적을 남기는 행위,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평론가는 이게 아주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의식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시죠. 평론가는 이 장면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된 의식이라고 분석합니다. 자, 1단계, 시청자의 욕망이 제시되고요. 2단계, 배우가 그걸 전문적으로 수행하죠. 그리고 바로 이 3단계가 핵심인데요. 배우가 즐거움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이 신호 덕분에 이 모든 과정이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서로 합의된 협업으로 완성된다는 정말 놀라운 분석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장면은 배우에게 실제로 어떤 신체적인 쾌감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다는 감정을 연기해야만 하는 거죠. 평론가는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감정적, 육체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그야말로 고도로 전문적인 연기의 영역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니, 그럼 시청자들은 도대체 왜 이런 고도로 계산된 연기를 원하는 걸까요? 이 판타지를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걸까요?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가 이 판타지를 마음 놓고 즐기려면요, 몇 가지 심리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건 폭력이 아니야 라던가 이건 서로 합의한 놀이일 뿐이야 같은 믿음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배우가 피해자가 아니라 이 놀이에 가치 있게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심리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정말 마법 같은 열쇠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배우의 밝은 미소입니다. 이 미소 하나가 자칫하면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모두가 동의한 즐거운 퍼포먼스로 완전히 바꿔놓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이 평론가의 분석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힘과 주체성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 미소는 복종의 미소가 아니라 즐거움의 주도권을 조용히 되찾아오는 얼굴이다. 와, 그러니까 그 미소가 단순히 굴복의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미소를 통해서 이 행위의 즐거움을 통제하는 주도권을 배우 스스로가 되찾아오는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한 행위라는 거죠. 평론가는 이 놀라운 현상을 수행적 주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이게 뭐냐면요. 마치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게임판에 들어갔는데 그 규칙을 너무나 잘 이용해서 오히려 판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것과 같아요. 겉보기엔 규칙에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이끌고 있는 거죠. 심지어 평론가는 이걸 수행적 페미니즘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기존의 어떤 지배적인 구조를 밖에서 깨부수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구조가 쓰는 언어를 역으로 이용해서 자신만의 쾌락의 언어로 바꿔버리는 아주 영리하고 전복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오묘한 매력은 평론가의 말을 빌리자면 역설적 아름다움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것과 가장 금기시되는 것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아주 독특한 아름다움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는 미디어 속 연기라는 건 과연 뭘까요?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이야기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새로 만들고 심지어는 뒤집어 버리는 강력한 힘일까요? 앞으로는 미디어를 보실 때 그 연기 너머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